최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이 한국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 측을 상대로 진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네, 이번 문제로 한일 간 외교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도쿄 야스쿠니 신사내 화장실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걸 두고 CCTV 관찰 등을 통해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정부가 이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야스쿠니 신사가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의 진원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사건을 짚어보기 앞서서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이고 일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전사자들, 특히 이제 2차 대전 때 전사했던 일본 군인들을 모신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봐서는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로서 A급 전범들이 있습니다. A급 전범의 14명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본 수상이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참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우익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이제 중국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일본 수상이 참배하느냐. 특히 예를 들면 이제 2013년 12월에 아베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된 그런 경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둘기라든지 이런 평화의 상징을 놔두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전쟁 박물관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마라든지 궁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2차 대전 대부분의 이제 거기 위패가 모셔진 분들이 2차 대전 전사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가 많이 있으면서 거기보다는 어떤 반성이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그것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둘러싸고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어떤 반감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일의 본질로 좀 깊숙이 들어가세요. 일본 언론에서는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이 한국 남성으로 특정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근거나 이유는 뭔가요? 거기 이제 이제 화장실에다가 이게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폭발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 한글 배터리가 있습니다. 한글로 된 배터리가 있고 실제로 이제 용의자가 배낭을 가지고 가가지고 배낭을 놔두고 나간 뒤에 이제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폭발이 됐는데 특정 호텔에 투숙을 했다가 바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정황으로 볼 때 아마 한국에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본의 경찰의 시각이고 일단 이제 용의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는 지금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일본 언론이 어쨌든 이것은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내 어떤 반한 감정이 또 부추겨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감하십니까? 역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일본으로 하자면 이제 일종의 현충원 또는 추모 시설인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역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프랑스 파리 테러라든지 또는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런 준테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내에서 혐한론, 반한론 같은 것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 이것들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이제 범인이 단정되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흘린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더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남성의 신병을 인도받아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2002년에 한국과 일본 간에 범죄 인도, 신병 인도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죄자를 이제 신병을 인도하는 것은 이건 중범죄자일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 큰 테러이고 아니면 이제 민간인 살상이 있었고, 근데 그렇다면 별 문제지만 이건 그냥 전혀 민간인 또는 일반인 피해가 없었고 작은 폭발, 작은 뭐 이렇게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2002년에 체결했던
한일 간의 범죄 인도 조약에 이걸 갖다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상징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야스쿠니 신사는 이제 일본 측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종교 법인입니다. 종교 네네. 시설인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2차 대전의 어떤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한국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아직도 사실 이제 확실한 이제 범인이 지금 단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네.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한국에서 대리 처벌할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예. 예를 들면 사실 2013년 9월에 한국인이 이제 야스쿠니에서 이제 번호 이제 신화를 가지고 가지고 방어하려고 들어가려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제 체포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게 구속은 되지 않고 기소 유예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게 이제 중범죄이고 범죄 상황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으로 어떤 테러에 연결됐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한국 내에서 이건 상당히 큰 중죄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더 좀 기다려서 이제 사건의 어떤 그 조사의 결과를 좀 두고 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문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야스쿠니 신사가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진원이다. 그만큼 이전에도 이런 그 유사 테러 사건들이 발생을 했던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2013년에 야스쿠니 신사 배전에 이제 신화가 담긴 페트병을 던져서 한국인 당시에 이제 체포된 바가 있는데 그때는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이제 일본 내에서 그냥 이걸 이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예. 기소는 된 상태고 기소 유예된 상태에서 그냥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서 귀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앞서서도 계속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만약에 한국인 연루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한일 관계 어떻게 좀 좀 뭐 예상을 한일 해볼 수 관계에 이렇게 큰 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럴까요? 이제 일본 내에서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이슈화돼 가지고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2011년에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류창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2011년 12월에 야스쿠니에다가 이제 방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2012년 1월달에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에 대해서 화염병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된 사건이 있는데 당시는 이게 이 양반이 이제 중국인이긴 한데 한국계입니다, 외갓집이.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증조부 할아버지가 이제 이제 1940년대 중반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1년 12월 달에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일본 측에 여러 가지 진정성 있는 어떤 해결책을 요구를 하니까 일본 측에서 이제 소녀상 철구를 이제 대신 요구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런 정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분명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어떤 그런 대사관에 대한 화병을 던진 상태에서 한국에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구속이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신병 인도를 요구했었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범죄고, 개인적인 범죄보다는 이제 정치성이 뛰어난 그런 명백한 그런 범죄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인명살상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야스쿠니가 가진 그런 어떤 정치성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한국 법원의 판단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범인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바로 송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사실 어렵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일이 생긴 이후에 뭐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한다든지 합의한다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예. 겨우 한 3년 반 만에 지난 11월 1일 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그렇죠. 열렸거든요. 네. 이제 참 다행이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제 그때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이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장급 협의의 속도를 좀 올리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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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복병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은 연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이제 빠른 속도로 조금 해결한다는 의미지. 한일 수교 50주년 이걸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금년 내에 처리하자는 한국 측의 요망에 대해서 그것은 한국 측의 입장이고 일본에서는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야스쿠니에 대한 그런 가벼운 폭발이지만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소가 된 상태고 일본 지식인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에서 또다시
지금 그 역사 검증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청일 전쟁부터 1945년까지 역사를 다시 재평가해 가지고 일본 이제 아베 정권이 지금 헌법 개정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좀 위안부 해법이 좀 더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도처에 좀 많이 널려 있어 가지고 네. 단기 시간 내에 어떤 해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지금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훈풍이 부는 게 아니냐, 관계 개선이나 어떤 그런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는 그 기대감도 있지만 어제도 이제 할머니 한 분께 돌아가셨고 맞습니다. 모두 다 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속한 그 타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떤 해결 방법이 도출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연내 뭐 어떤 그런 방법이 도출될지는 좀 연내 타결은 어렵다고 어렵다고 느꼈죠. 봅니다. 네. 이제 대통령께서 11월 초에 말씀하실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일 간의 기본적인 입장차가 너무나 이제 분명하거든요. 네. 일본이 이제 법적으로 전부 다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일본이 공식 사죄하고 개인 보상을 충실하게 하는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도 벌써 9분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46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살아계실 때 이제 해결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일 양국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해법을 가져야 되는데 해법을 도출하기 굉장히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피해자가 우선 납득할 수 있고 양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지금까지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그 아주 그 적절한 어떤 해법을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연내까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네.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라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양국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적어도 정부 간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를 좀 강구하는 것이 조금 단기적인 어떤 목표다. 연내 해결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안부 문제 합의를 중심으로 좀 짚어봤는데 그 밖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예. 앞으로 또 중요한 쟁점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 역사 검증 기구가 있거든요. 자민당에서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청일 전쟁부터 1945년 2차 세계 대전까지 전체적으로 일본의 이제 근대화 이후의 역사를 재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의 근대화는 제국주의 침략이었고 거기서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뭐 대륙을 침략하고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주류적인 어떤 역사학계 이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검증하자, 재평가하자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도쿄 재판에서 아베 수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재판이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2차 대전 특히 일본의 어떤 식민지 해방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일방적인 어떤 승자의 재단에 의한 어떤 결과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그 부과됐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합군이 평화헌법을 강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어떤 보통 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런 어떤 이런 그 어떤 그 좋지 않은 어떤 왜곡된 시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역사 검증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올해가 또 이제 자민당 그 창당 한 6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민당이 할 일은 헌법 개정이다. 이런 점에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참여 선거에서 자민당이 3분의 2의 개헌선을 확보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회담이 이제 있음으로써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위안부 특히 야스콘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헌법 개정 특히 이제 자위대 이제 한반도 진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암초들이 많이 널려 있어 가지고 역시 이제 한눈 팔 수 없고 계속 예. 주목해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의 어떤 그 해결에 있어서 일본 그 내에 우익 세력들이 어떤 그런 그 공고함도 되게 좀 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지난 8월에 광복 70주년 앞두고 그 한국에 왔던 하토야마 전 총리가 우익 세력한테 그 무릎 꿇었다는 이유로 봉변을 얼마 전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깨알 수 있으려면 또 어떤 방법이 조금 선행이 돼야 될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좀 소수의 우익들이 우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반한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중적이라든지 이런 예.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시 이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의 분쟁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이 역사 연대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일본 압박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도 문제도 역시 한일 간의 현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냉정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우익들이 소수이고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이 다수파를 건전하게 형성해 나가면서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뭐 90년대, 2000년대의 흐름이었다면 예. 지금은 약간 이제 중국을 위협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역시 이제 일본보다는 중국에 가깝다든지 그런 인식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역시 한일 간에 지금 정상회담이 이제 이번에 열렸으니까 어떤 민간 차원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국 측의 입장을 좀 알리고 설득해 나가는 것. 근데 그런 작업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일본에서 동북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네, 또는 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해를 하려는 약간의 심층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한일 관계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네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